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생 김지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을 적용하여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미용 의도와 영향 인자들을 규명한 연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원격 의료 산업의 법제화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비대면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의료진들과 소통하며 아울러 콜드체인 기반의 물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격 의료 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효과와 효율성이 검증될 것이며 원격 의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혁신의 파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통계 지표와 국의 다양한 원격 진료 선례들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매년 수조 원씩 성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원격 진료와 관련한 유니콘 기업들 역시 속속들이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80도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국내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이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원격 의료의 길이 열렸었으나 여전히 해외에 비해 기초적인 수준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듯 법률적 제반 여건이 미흡한 국내 상황 속 원격 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원격 의료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이용 의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의 법제화 및 보편화에 앞서 잠재적 이용자들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 이용 의도와 영향 요인을 구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또 어떠한 부분에서 강조가 이루어져야 할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당의 연구의 목적은 기술 소형 모델을 우리나라 원격 의료 산업에 최적화된 형태로 확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격 의료 서비스의 주요 촉진 요소 및 저해 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격 의료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음을 객관적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증명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의료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조했던 선행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가설 그리고 연구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료법 제34조는 원격 의료를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이나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일반인이 아닌 오직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자문의 범위 내에서 원격 의료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원격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 국가에서는 원격 의료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제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의 연구 대상인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경우 아직까지 정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선행 연구 역시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다만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운영 업체 올라케어의 홈페이지 내 서비스 소개에 따르면 현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는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과목, 시간, 약품 수령 방법, 결제 방식 등을 선택하고 증상을 기재한 다음에 개인 의료 정보를 입력하고 진료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의료진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약국으로 처방전이 배송되게 됩니다.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약사는 조제를 실시하고 이후 킥 서비스나 택배 등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이제 배송하게 됩니다.
기술 소용 모델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정보 기술을 수용하거나 혹은 거부하는지의 의무를 품고 두 가지 요인인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이용 용이성을 이제 연구 모형의 변수로 이제 추가한 모델인데요. 인지된 유용성이라는 것은 특정 기술을 받아들여 이용하면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 믿는 정도로 의미가 되어지고, 이에 반해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사용자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2번 기술 수용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기술 수용 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격 의료 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의도는 몇 가지 변수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은 기존 템 모형, 즉 기술 수용 모형이 없는 여러 사회적, 행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영향 및 촉진 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새로운 정보 기술 수용과 이용 의도에 대한 사용자 행위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의 연구는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하여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를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기술 수용 모델의 촉진 조건, 신뢰,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변수를 포함시켜 모델의 완성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연구 역시 두 가지의 가설을 방금 말씀드렸던 변수에 착안하여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지된 유용성은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에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두 번째는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에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변수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죄송합니다. 신뢰를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의 연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신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며 환자의 심리적 우려를 감소시켜주고 부전 효과를 촉진시켜 환자들이 쉽게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신뢰는 원격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진과 사용자인 환자 사이에서 촉매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3번을 설정하였습니다. 신뢰는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변수 촉진 조건입니다. 촉진 조건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또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진 조건은 기존 기술 수용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의 이용 의도는 적절한 기술 인프라의 존재 유무에 따라 좌우됩니다. 특히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원거리 떨어져 있는 의료 종사자와 사용자 간의 연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절한 의료 인프라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진 조건은 사용자의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미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합리적 행동 이론 모델에 촉진 조건을 변수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촉진 조건은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해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 변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앱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유출 사건 등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환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비대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의 이용하다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그렇기 때문에 당의 연구는 방금 가설 5번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행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가설 등을 포함해서 연구자는 그림 2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 신뢰, 촉진 조건, 개인정보 변수는 사용자의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가 이제 당의 연구의 핵심일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 과정입니다. 당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보시면 연구에 사용된 변수, 측정 문항, 관련 선행 연구들을 이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각 변수별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이 측정 문항을 전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문지화하여 국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짧게는 일주에서 최장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자택 증지에서 격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또한 이들은 의사와 전화, 화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아울러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직간접적 형태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의 연구의 검증에 가장 적합한 군집으로 판단하였고 설문 문항을 리커텔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석은 SPSS 그리고 에이머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의 연구에 참여한 설문 참여자들의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제 MZ 세대들을 필두로 당의 서비스를 이제 이용이 되는 것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월 평균 소득과 최종 학력 모두 대한민국의 이제 평균치를 좀 웃도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60%나 되었고 병원과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자택 간의 거리가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과 자택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당의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도하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표 3을 보시면 각 문항별 요인 적재량, 고유값, 누적 설명 분산, 신뢰도, KMO 값 등 모든 측정 기준이 통상적 기준치를 이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통상적 기준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성 부분에는 이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측정 도구 표 4번을 보시면 측정 도구들이 전부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측정 도구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측정 도구 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든 측정 도구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조방정식 분석입니다. 그 4.4.1 이제 구조방정식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 변수들이 각 잠재 변수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을 했고 확인적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보수 추정 방식으로는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의 집중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6번과 같습니다. 모든 항목이 통상의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타당도를 역시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 도구의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7번과 같습니다. 하기 표 7과 같이 하위 구성 개념의 평균 분산 추측값인 대각 원소 값이 하위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 이상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측정 도구의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밑에 보시는 표 8번과 같습니다. 적합도 지수 확인 결과 표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카이 제곱이 유의 수준 5% 내에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이 제곱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다른 지수들은 모두 기준치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서 당의 연구 모형은 비교적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 그림 3번과 같이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총 5개의 경로 중 2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9번과 같으며 앞서 언급드린 측정 도구의 확인적인 요인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와 같았습니다. 카이 제곱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모형이 저 수치점 자료에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수들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구에서 제시한 직접 효과에 대한 5개의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는 표 10번과 같으며 기존의 기술 수용 모델에서 차용했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채택이 되었으나 당해 연구자가 채택한 3개의 변수는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을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와 그 결정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당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먼저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대다수의 설문 참여자들이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에 관한 문항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반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전반에 대한 이용행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 기술 소형 모델의 기준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은 이용 의도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술 수용 모델을 통해 원격 의료 기술의 수용 의도를 분석한 기존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변수는 연구자가 최초 수립한 가설과는 반대로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의 결과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신뢰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막 도입 단계에 있어 사용자가 참고할 만한 사용자 리뷰, 관계 기관의 객관적 평가 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격으로의 부작용 등이 매스컴을 통해 사용자에게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에 대한 사용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당의 연구 가설에 기각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택 의사결정에 앞선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 및 추천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온라인 리뷰를 연구한 여러 선행 연구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촉진 조건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또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의 원격의료의 법제화가 미흡하여 원격의료 이용에 필요한 촉진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촉진 조건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에 원격 의료 산업의 확대를 위해 하루빨리 법적 기반의 마련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아울러 장성희 등의 연구에서도 촉진 조건이 뉴 헬스케어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정보 보호를 살펴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정보 유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료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의정보 유출 등의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외부 환경적 요소가 개인정보 보호가 사용자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 부정적 요소로 적용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의료의 도입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 속 장제적 사용자들의 수용 의도와 영향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 아울러 선행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당의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시사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는 의료법 체계 전반의 개정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서비스의 법제화, 그리고 더 나아가 원격 의료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연구가 유명무실한 국내 비대면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향후 당의 연구를 바탕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과 원격 의료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5.3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모집 및 설문지 배포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연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의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IT 기술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수집된 표본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신기술 친화적 표본이 다소 추출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IT 기술 기반의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자의 경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잠재적 사용자가 얼리 어댑터 등과 같이 혁신성이 높은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반감이 높은 집단이라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에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한 적정한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보완해야 할 점 역시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마치고 조금 더 디벨롭을 진행을 해서 향후 학술지에 게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더 나은 이제 연구 결과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있을 이제 논문 게재 등이나 아니면은 논문 발표에 역시 좀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